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에서는 자, 여기 그래픽 디자인 페이지 쭉 글자 있죠. 자, 일단은 이 글자를 먼저 작성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을 만들어 넣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쓰세요. 네. 뭐 이렇게 쓰다 보면 휘어진 거는 당연히 여기 각도가 잘못된 거니까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거는 페이지 고 벡터 프로그램 2019년 썸머 그리고 스페셜 에듀케이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도 일단은 작성을 하겠습니다. 7, 8, 그리고 07, 26까지 쓰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다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서체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미리어드 프로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볼드에 컨덴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미리어드 프로고 거기에 따른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전부 다 선택하고 캐릭터의 이름 자체를 전부 다 여기 써있는 미리어드 프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MYRIAD 하고 프로라고 이렇게 쓰시는 건 먹어요. 한글은 안 먹는데 그나마 영어는 그냥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당하는 이름을 갖다 쓰면 조금은 먹습니다. 그나마 나은 거죠. 그 다음에 볼드가 적혀져 있는데 볼드가 아니라 컨덴스드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죠. 즉 좁은 형태의 서체라고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나이아가라 솔리드라고 하는 서체가 있는데 자, 이 서체와 다르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네요. 바로 이 베이직입니다. 베이직이라고 하는 글자가 다른 거겠죠. 그러니 선택하고 나서 위에 써 있는 나이아가라 선택하고 NIA DARA 하고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자, S로 쓰니까 얘도 되는군요. 엔터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그래도 한글은 아니어도 영문에 관련돼서는 조금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체들은 전부 다 K80이라고 색상되어 있으니까 블랙 컬러에서 CMYK라고 안 뜨신 분들은 옵션 버튼을 켜서 CMYK라고 체크하고 요 감춰진 아이를 쇼라고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K 블랙이 80이라고 컬러를 작성하시면 일단은 요 내용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대기직은 대문자네요. 대문자로 그냥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소문자를 아래쪽에 버튼 체크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문자 강제 변환이 가능하고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가는 경우는 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직접 대문자로 쓰셔야 되긴 하지만 전체가 그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 밑에 쪽에 있는 거에서 또 대문자로 있는 아이가 있다면 찾아보면 스페셜 그래픽이라고 써있는 얘도 대문자니까 눌러서 일단은 바꿔주실 수 있겠죠. 아이콘 눌러서 대문자로 변환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까지 설정이 다 되었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배치와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써 있는 얘는 위쪽에, 그 다음에 베이직은 여기에. 글씨가 크니까 같은 비율로 Shift 누르고 키우셔도 되고 글자의 크기를 직접 키워서 배치를 하셔도 하나씩 맞춰가면서 위에는 글자는 조금 더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수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다음에 벡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아이는 휘어지는 거니까 잠깐 놔두고 2019 썸머 얘는 2019하고 줄 바꾸는 거니까 줄을 바꿀 거지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띄어쓰기 같은 거예요. 띄어쓰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안 맞게 될 수도 있겠죠. 가운데 정렬은
오른쪽 패널에 있는 패러그래프 얘로 하는데 띄어쓰기까지 글자로 인지를 하게 돼버리니 정확하게 필요 없는 글자들은 딱 지우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 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줄 바꿈 처리가 되었으면 글자 크기 위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한 번 더 사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줄 간격 행간이라고 하는 아이도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 많이 떨어진다 라고 싶으시다면 줄 간격도 조절을 해 주셔야겠죠. 글자 크기와 줄 간격.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스페셜 배치 얘도 휘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배치하도록 하고요. 왼쪽에 0708과 0726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0708 줄바꿈, 0726 줄바꿈해서 같이 저는 글자 크기를 그리고 이쪽 행간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때 동그라미 테두리에 선이가 있네요. 이거는 그냥 원형 툴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글자가 배치되게끔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선을 하나 쓱 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굳이 모든 것들을 어떤 선 위에 하거나 박스 안에 그려야 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면 이게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배치를 하나씩 해봅니다. 자, 가운데 있고 얘는 오른쪽 끝에 있고 얘는 왼쪽. 간격이나 이런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배치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 세팅을 다 끝을 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괄호하고 써있는 볼드 컨덴스라고 하는 아이가 모든 서체를 다 쓴 건 아니라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일단 눈에 보이는 아이는 0708, 0726이라고 하는 이 서체 두 개는 좀 더 넓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시고 볼드 컨덴스드가 아니라는 거니까 어떤 거 써야 되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미 볼드로 바꿔 놓았을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큰 틀은 끝났는데 나머지 베이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직이란 글자는 위에 부분은 반듯해요. 위에 부분은 반듯한데 아래가 희한하게도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앞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제가 위에 언급해 놓은 이 기능이라는 거죠. 메뉴 이펙트에 있는 워프이라는 기능 안에는 해볼게요. 선택하고 일부러 색깔 흰색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메뉴 이펙트에 워프이라고 하는 아이로 가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고 튀어나온 옵션에서 미리 보기 체크를 하시면 이 글자가 이렇게 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거는 아크라는 기능으로서 아이콘 모양이 부채꼴처럼 퍼지는 아이죠. 근데 위에 있는 예시는 그렇지 않아요. 반듯하게 된 상태에서 아래만 휘었어요. 자, 똑같은 그림은 어딜 봐도 없는데 반듯하게 된 것은 얘가 있습니다. 단 아래가 튀어나와 있죠. 자, 이펙트 효과준 부분이 아래쪽이라는 얘기인데 이 아래쪽에 효과된 부분을 저는 이 밴드라는 기능을 움직여서 봤더니 아래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써 있는 체크되어 있는 이 중간을 기준으로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안쪽으로 휘게 만듭니다. 자, 이 워비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나 워드 쪽에서도 들어있는 기능이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 보신 분이면 써먹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저는 한 50% 정도로 글자를 세팅을 해줄 거고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벡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아이도 얘도 효과로 주면 되지 않을까? 위에 있는 이펙트, 워, 아크. 아이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와서 또 봤더니 요게 반대로 저는 50%로 올라가게 해보면 비슷한 각도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어이구 되네요. 그런데 조금 더 봤더니 각도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보면 M이라는 글자가 안쪽이 좁고 바깥쪽이 넓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아까 펜툴로 이렇게 휜 다음에 글자를 쓴 게 아니라 방금 전에처럼 효과로 만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게 맞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각도가 안 맞으니까 수정하셔야겠죠. 수정하시는 거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수정할 거니까 메뉴 이펙트로 가서 워브로 다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누르면 메시지가 떠요. 현재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또 적용할 건가요? 그럼 2배로 먹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메뉴에 이펙트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패널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패널에 보면 속성이라는 기능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상세 내용이라는 Appearance라고 하는 패널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Appearance라고 하는 패널을 보시면 현재 제가 선택한 이 아이는 효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Warp Arc Lower를 썼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효과를 눌러주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효과를 수정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창대로. 그럼 요거를 수정하시면 된다라는 것.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번엔 30% 얼추 비슷한 것 같나요? 조금 더 할까요? 자, 쭉 더해서 25% 설정해 줍니다. 25% 설정을 해놓고 밑에 있는 아이를 다시 잡아서 각도가 얼추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선택해서 워 아크를 누르고 각도 같은 각도를 25% 쓴다고 해서 똑같이 먹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해보면 거의 맞죠. 그래서 조금 덜 된 것 같으니까 얘는 조금 더 달값을 주고 값 입력했으면 OK 눌러서 세팅하시면 위에 거, 두 번째 거 모두 세팅이 끝났습니다. 동일한 색깔 80%줄 거고요. 밑에 있는 글자 너무 두껍거나 큰 것 같으니까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서는 조금 수정하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꼭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설정하십시오. 자, 그래서 위에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자만 작아지는 게 좋겠군요. 메뉴 이펙트에 있는 워프이라고 하는 기능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런데 밑에 있는 스페셜 그래픽이라고 하는 아이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스페셜 그래픽 선택하고 다시 한번 이펙트의 워프 아크 눌렀더니 위에처럼 휘었는데 반대로 휘는 거니까 아래 방향으로 휘면 되겠네요. 자, 조절을 해서 맞춰줍니다. 이쯤이면 된 것 같으니까 OK 누르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끝났지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잘 보시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크기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한다면, 얘는 만약에 여기 위에 거와 아래가 차이가 난다 라고 한다면 이건 효과를 잘못 만들었다. 근데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아니 뭐 엄청나게 사람이 눈대중을 막 디테일하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구분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눈을 기르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사실. 네. 작은 뭐 명암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에는 엄청나게 깊이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휘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세요라고 권장을 해요. 이렇게 글씨를 강제로 휘는 건 글씨를 찌그러뜨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만 휘지, 일반적인 디자인 쪽에서는 이렇게 휘는 효과는 거의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밑에 있는 이 아이를 지금처럼 효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아까 배운 형태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저는 효과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어피어런스 가서 적용한 얘를 휴지통에 강제로 삭제하고, 자, 얘를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잘못 눌렀네요. 밑에다가 곡선을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펜툴 또는 직선 툴로 하나 선을 긋고요. 중간에 점을 하나 툭 찍고 이 점을 쓱 내려주면 이렇게 선을 하나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혹시나 사이의 간격들을 똑같이 만드실 거라면 선을 하나 더 그리세요. 더 그리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각각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사이 간격, 얼라인으로 똑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분으로 잡아야지만 점끼리 정렬이 가능하니까.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운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꺾어진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얘, 이 아이는 이 버튼 누르면 곡선이 되죠. 또는 제가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펜 툴 안에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나 얘는 똑같은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꺾어진 선을 잡고 당겼을 때 강제로 곡선을 줄 수 있고, 곡선인 상태일 때 중간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하면 핸들을 없애거나 또는 한쪽만 드릴게요. 한쪽만 아무것도 안 눌러서 꺾거나 없애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게 바로 펜 툴 안에 들어있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이 아이를 가지고 곡선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타입 툴, 글자를 작성하는 툴을 이용해서 선 중에 아무데나 클릭, 글자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밑에 있는 이 글자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뭐 글자를 작성해 놨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아이의 내용을 만들어서 보면 글자가 너무 양이 많으면 튀어나가니까 넘쳤다라고 표시할 거고, 일정량 선 안에 만들어 놓으면 문제없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시작과 끝 표시가 끝에는 그나마 끝에 가 있는데 시작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얘를 시작 부분에 갖다 대서 양쪽 끝에 맞지하게 해놓고 가운데 정렬로 세팅하시면 되겠죠.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만든 이펙트의 워 아크로 이용해서 만든 아이와
방금 전에 선으로 이용해서 만든 i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미묘하지만 얘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고요. 밑에 효과로 만든 i는 이 길이와 다릅니다. 궁금하시다면 한번 직접적으로 선을 이렇게 하나 대충 적당히 그어서 이거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가시겠죠. 갖다 대보고 또 쓱 갖다 대보시면 차이가 좀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효과를 쓰는 것은 글씨를 왜곡시킨다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다 끝날 거고요. 색깔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자, 완전하게 끝나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다 끝난 경우에는 얘네들은 전부 다 익스펜드에서 완전히 도형으로 깨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이트 아웃라인으로. 안 그러면 인쇄하면 이 서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서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가 제가 만든 서체가 없다면 다른 서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맡기실 때는 무조건 글씨를 타입의 스트레이트 아웃라인 또는 오브젝트의 익스펜드를 통해서 도형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